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29년째 한자리를 지키며 지역민의 건강을 지켜온 노원을지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노원을지대병원은 환자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을지재단의 설립 이념을 바탕으로 1995년 이곳에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오픈을 했습니다. 총 540병상을 갖추고 32개 진료과와 로봇 수술센터, 그다음에 뇌졸중센터, 족부족 관절센터 등 전문 진료센터를 갖춘 을지대의료원의 모 병원이기도 하죠. 이곳에 밤낮으로 진료와 수술 그리고 각종 회의까지 주재하는 올라운드 리더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만나보러 가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6년째 노원 을지대병원을 이끌고 있는 유탁근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원을지대병원 원장 유탁근입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노원을지대병원 개원 멤버시지 않습니까? 네. 당시 전문의 회사로 따지면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좀 병원장까지 되셨는데요. 야, 그래서 누구보다 노원을지대병원 이거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슬기로운 원장 생활에 그래서 제가 기꺼이 달려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 오랫동안 이어가는 그 비결 어떤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으니까 처음부터 이제 같이 동료들하고 같이 희노애락을 이제 같이 하면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제 그분들과 친구처럼 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탁 보면 착 아는 그런 이제 사실 관계인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뭐 그러다 이제 어찌어찌해서 이제 원장을 임명해 주셨는데 원장 생활도 뭐 그런 같은 맥락에서 뭐 특별히 뭐를 뭐 더 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같이 생활했던 대로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근데 벌써 6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같이 했던 동료분들하고 직접 어려운 시기를 다 겪어왔으니까 야, 눈길만 딱 봐도 그런 거 어떠한 많죠. 상황인지 알 수 있어요. 야, 그럼 뭐 이게 슬기로운 원장생이 아니라 그냥 뭐 오랫동안 같이 함께 지낸 형제들 같은 그런 분들하고 가족처럼 생겼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슬기롭다기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신입 사원에서 병원에 갈 수 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소통, 또 소통의 달인,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뭐 좋은 뜻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알고 뭐 그렇긴 한데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막 어디 가서 부탁하고 이런 거는 좀 잘 못하지만은 네. 사람들 간에 이렇게 조금 저 정도면 갈등을 내가 풀어드릴 수 있겠네 하는 데 가서 뭐 갈등을 좀 해소한다든지 네.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처음부터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뭐 아직 멀었죠. 그 이 병원에 직원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1,300여 명 정도 네.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일일이 다 얘기 듣고 소통하려면 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좀 죄송한 부분이 많죠. 사실은 이제 제가 병원장만 하면서 그런 네네. 사실 소리들을 더 많이 듣고 해결해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저 나름대로 또 이제 환자분들을 진료한다 하고 또 수술한다고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많이 못 내드리니까 사실 저에게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 못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참 죄송하게 늘 생각하는데 네. 그래도 하여튼 짬을 내서 제가 들어드리고 또 네. 해결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려고. 뭐 게시판뿐만 아니라 뭐 개인적인 어떤 소통 채널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하진 못하고 네.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네. 저에게 이제 연락이 오면 제가 만나드리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상 열려 있다. 그거는 확실한 거죠. 그렇긴 한데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원장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마음은 그런데. 예. 네. 자, 직원들 사이에서 이제 힘들 때 원장님을 딱 쳐다보면 저분 저렇게 바쁘게 생활하는데 라면서 우리 이게 과연 힘든 건가 뭐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다 잡는다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과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보통 뭐 한 7시에 이제 출근하면은 월화수는 보통 7시 반부터 이제 회의가 있어서 회의하고 대부분의 날들은 이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이제 회의가 있고 이제 오후에도 이제 회의 있는 경우가 있고 이제 결제하는 날이 하루 이틀 있고요.
되고요. 네네. 나머지는 주로 이제 또 환자,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 본연의 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제 외래 환자 보고 이제 수술하고 또 짬짬이 이제 면담 요청이 오면 만나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이제 병원장 뭐 의료원장 위로 올라갈수록 사실 환자 진료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사실 그 원장님께서는 뭐 전립선 학회, 대한전립선 학회 해상도역임 하시고 또 올초 비뇨기과 로봇 수술 1000회 달성도 하셨고 더구나 그 유튜브에 콘텐츠가 100만 뷰 달성한 이 영상 이거 보이죠? 이거 클릭하면 나오는데 이 영상까지 달성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자를 계속 진료하고 수술하고 하는 뭔가 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철학이 있습니까? 이제 그건 뭐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는 임상 의사는 당연히 이제 환자 진료하는 게 제일 이제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이제 한양대학에서 세 분이 원장님을 하셨어요. 제 은사님들 중에서 거의 참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근데 그분들이 저의 뭐 스승이시면서 또 이런 면에서도 스승이신데 다 뭐 원장 하시면서 진료를 거의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원장 하셨던 또 교수님한테도 제가 이제 원장이 되니까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환자를 놓지 않는 게 좋겠다. 환자를 계속 열심히 진료해라. 그런 말씀을 주신 것도 있고 또 그것이 제 철학하고도 맞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로봇 수술 이게 1000회를 달성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혼자서 하신 거죠? 뭐 혼자 했다고 하면은 좀 거짓말이고 이제 같이 도와주는 교수님들이 또 도와주는 분들도 많고 이제 메인 집도는 제가 거의 했지만은 전후 좌우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같이 하시는 교수님도 많이 계시고요. 자 그래서 이 위에 사람 봤을 때는 진료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그래서 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생각은 예. 아빠도 없는 예.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로봇 수술을 시작할 때 나이가 뭐 젊은 나이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 50 막 되려고 했을 텐데 이제 사실은 그 전 세대에는 그 정도 되면 이제 수술 안 하고 주로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가르침이나 다른 훈련하는 거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이제 저희 세대가 되니까 대부분 다 이게 해야 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은 했지만 여기서 이걸 넘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로봇 수술의 경우 전립선암 제거 수술은 아무래도 타의 추종 불허할 정도로 아주 효과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효과적이고 또 수술하는 사람이 참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 수술이 이제 전립선암에 아주 최적의 치료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자 원래 우리 스승의 날 유공 교원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또 받으셨지 않습니까? 원래 현직 의사 수상자로는 원장님 일하신데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서요? 국무총리상 수상이라는 게 사실 뭐 그냥 특별히 뭘 잘해서 아마 받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저도 이제 옛날을 생각해 보면 여기 이제 처음 대학이 생기고 의과 대학생들이 오면은 굉장히 열심히 막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일일이 잡아서 제가 배웠던 대로 성의 있게 가르치고 또 인턴 레지던트들도 나름대로 이제 훈련시킨다고 어떤 나름대로 이제 원칙을 가지고 사람들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학교에 요새도 이제 학생들한테 가서 주로 이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제 다 의사들이 될 사람들이고 의사가 돼야 되는데 한 서너 가지를 제가 꼭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겸손하고 친절해야 된다 환자들한테. 환자의 입장이 돼보거나 아니면 보호자 입장이 돼보면 그렇게 의사 간호사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을 아주 바꾸는 데 영향을 너무나 많이 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환자 보호자들에게 친절하고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이제 후배 의사들에게는 좀 도전 정신을 가지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제 굉장히 험한 직업 아닙니까? 환자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르고 잘했을 때는 칭찬을 듣지만은 조금이라도 이제 원하지 않는 방향의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환자들에게 많은 그 어떤 고초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꾸 이 약간 그 수동적이 되고 뭘 피하려는 이런 경향으로 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우리 동료 의사들한테. 근데 이제 우리 후배 의사들한테는 뭔가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조금씩 도전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의사로서 그런 부탁을 이제 누누이 드립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챙겨야 될 그런 기본적인 노하우, 지식 이런 걸 잘 습득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하고 싶은 거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자기 테크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사들이 뭐 잘하는 것 같지만은 뭔가 사고가 날 때는 보면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요. 나에게 이 수술에 대해서는 이 진료에 대해서는 이만 됐어. 이런 생각을 할 때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 경우를 보면. 그래서 자기의 술기라든지 자기의 지식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이런 한 3가지 정도는 꼭 제가 후배들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원 을지대 병원 같은 경우 이 전통적으로 되게 강한 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네. 족부족 관절센터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이거 외에도 또 유명한 몇 가지 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을지병원 족부가 이제 한국 족부에서 이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동안 했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지금도 이제 잘 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당뇨 클리닉이 당뇨. 굉장히 이제 네. 유명하고 네. 지금도 많은 연구와 또 아주 많은 환자들 또 당뇨 교육 이런 부분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은 이제 뭐 그 신경외과와 신경과와 재활의학과가 함께하는 그 뇌졸중 클리닉. 그래서 아마 이 동북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뇌졸중 환자들은 여기 오면 아주 원스톱으로 이렇게 잘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잘 구비되어 있고요. 네. 로봇 수술 센터도 이 서울 동북 지역에서는 뭐 뒤지지 않는 그런 네. 실력을 가지고 있고 네. 그렇게 많은 과들이 다들 열심히들 해주고 네.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또 우리 이제 산부인과에 네. 교수님이 새로 오신 지 이제 몇 년 됐는데 그 자궁선근증이라는 병을 너무너무 잘 치료해서 아주 뭐 전국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자궁근증하고 틀립니까? 제가 뭐 전공이 아니라 잘 모르는데 조금 다릅니다. 불임과 연관되는 그런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많이 오세요. 아, 그렇구나. 네. 그 산부인과 쪽도 또 을지병원이면 또 원래가 우리가 또 산부인과로 시작한 네, 병원이 맞습니다. 근데 또 네. 마침 이제 또 훌륭한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주 잘 그 산부인과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뢰를 추구하는 의사로서 리더로서 지금 하고 계신 거, 그다음에 또 향후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알려주십시오. 그렇죠. 이제 좀 교수님들한테 사실 죄송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아무래도 병원을 운영하려면 이제 수익이 있어야 되고 그 수익은 되게 환자의 진료를 통해서 창출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제 우리가 성적 발표를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하여튼 정상적인 진료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매출과 수익을 어떻게 올려주고 계시는지를 이제 제가 원장이 되면서 계속 이제 발표를 하죠. 이제 과장들 회의 때. 그래서 좀 서로 자극받으실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나쁠 것만 같지만은 또 과장님들, 교수님들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아주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서 열심히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막 이렇게 억제고 쪼이고 이런 방향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더 잘하시라고 이렇게 당근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이제 협조를 구하는. 그래서 뭐 그게 상당히 선순환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역병원으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이제 중증 질환보다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앓는 그런 병을 치료하는데 애를 썼지만 사실은 요즘은 이제 뭐 중증 질환이 워낙 또 많아졌고 그런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또 병원이 존립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교수님들이 계속 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 좋은 대학 나오시고 그런 분들인데 중증 질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타 병원에 뒤처지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저는 상당한 부분에 우리가 중증 질환을 잘 치료하고 수술할 수 있다는 소문이 나는 그런 병원이 되기를 사실 목표로 삼고 애쓰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중증 질환이면 어떤 질환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뇌질환, 그다음에 뭐 말씀하실 것도 없이 이제 암 질환 그런 것들이 이제 중증 질환에 들어간다고 보죠. 실적 발표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할 때 원장님은 한 실적이 어느 정도? 저는 뭐 상위 랭커죠. 상위를. 근데 그렇게 개인별로 발표하는 건 아니죠. 아닙니까? 네. 과별로 발표하고 과별로. 개인별로 발표하면 이건 너무 하니까 과별로 발표해서 과장님들을 쪼는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를 줍니까? 인센티브를 뭐 제가 주는 건 아니고 재단에서 줍니다. 주는 거구나. 네.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있죠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29년 이 한
자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꿋꿋하게 지키면서 또 지역 주민의 건강을 또 수호하는 또 의료기관으로 계속 끝나고 있어서 굉장히 보기도 좋고. 아유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노원 을지대병원 유탁근 원장님과 함께 슬기로운 원장 생활 편을 만들어 봤습니다. 슬기로운 원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불러주시면 전국 곳곳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우리 화이팅하는 거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하나, 둘, 셋, 화이팅!